관세 폭탄이 불러온 뜻밖의 사재기 현상. 한국산 선크림과 김이 미국에서 보물이 됐다고? 지난주 미국 정부의 충격적인 관세 인상 발표 이후 시카고의 한인 마켓들이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그로서리라는 작은 가게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이 형성되고 선크림과 김을 구하기 위한 고객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제 피부가 한국 선크림으로 구원받았어요. 관세가 올라도 계속 써야 해요. 한 미국인 고객의 진심 어린 고백. 이 작은 가게의 주인 다니엘 김은 하루아침에 찾아온 인기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가게에서는 어떤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시카고 북부에서 서울 그로서리라는 작은 한인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다니엘 김이라고 합니다. 요즘 저희 가게에서 벌어지고 있는 믿기 힘든 일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재미교포 3세입니다. 할아버지께서 197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오셔서 온갖 고생 끝에 자리를 잡으시고 저희 아버지는 의사가 되셨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의대나 로스쿨에 진학하길 바라셨지만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후 할아버지의 작은 식료품점을 물려받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이 작은 가게는 제게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라 저희 가족의 역사이자 뿌리였기 때문입니다. 서울 그로서리는 시카고 북부의 조용한 동네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 고객층은 한인 교포들이었고 가끔 아시아 음식에 관심 있는 미국인들이 찾아오는 정도였습니다. 매출이 크게 오르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장사를 이어갈 수 있었고 지역 한인 커뮤니티의 만남의 장소로서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했다는 뉴스가 퍼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뉴스 한 토막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같은 작은 가게에 무슨 영향이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발표 다음 날부터 가게 문을 열자마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김 있나요? 전부 다 살게요. 한국 선크림 재고 있으면 알려주세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물건들이 인기를 끄는 건지 말이죠. 그런데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상황이 파악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한국산 제품이 곧 비싸질 거라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사재기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산 선크림과 김이 가장 인기였습니다. 선크림은 이해가 갔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김까지 이렇게 인기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한 미국인 여성 손님이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니엘 씨, 미국에서는 자외선 차단제가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FDA의 엄격한 규제를 받아요. 사용할 수 있는 자외선 차단 성분이 매우 제한적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더 다양한 성분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선크림은 가볍고 백탁 현상이 없고 메이크업과 잘 어울리면서도 자외선 차단 효과가 뛰어난 거예요. 미국 제품으로는 이런 품질을 찾기 어려워요. 또 다른 손님은 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산 김은 다른 나라 제품과는 차원이 달라요. 두께가 얇고 바삭한 식감이 일품이죠. 그냥 먹어도 맛있고 요리에 활용하기도 좋아요. 일본산보다 양념이 고루 입혀져 있어서 풍미가 더 좋고요. 한국의 전통 기술과 현대적 가공 방식이 결합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재미교포로서 한국 문화와 제품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저 표면적인 이해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며칠 사이에 저희 가게의 한국산 선크림은 모두 품절되었고 김도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한 달 동안 팔릴 양이 일주일 만에 동이 났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도시에서까지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한국산 선크림 재입고 예정이신가요? 배송 가능하신가요? 김 한 박스를 통째로 구매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저는 급히 한국 공급업체에 연락했지만 이미 모든 곳에서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재고는 제한적이고 새로운 물량이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관세 인상으로 인해 가격도 올라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갑작스러운 판매량 증가로 매출이 올라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저희 가게를 찾아주던 단골 한인 고객들을 위한 제품이 품절되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사재기 열풍이 불다가 곧 식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상황이 저에게 묘한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미국인들이 한국 제품을 찾아 몰려오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문화적 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 자랑스럽게 한국 제품을 팔았던 이유를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가게 진열대는 점점 비어갔고 창고에는 몇 봉지의 김과 몇 개의 선크림만 남게 되었습니다. 제한된 재고를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일부 손님들은 가격을 2배로 올려도 상관없으니 판매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저는 그런 방식으로 장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에서 꽤 유명한 레스토랑의 셰프라는 사람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클 토마스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중요한 부탁이 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씨, 제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는 한국산 김을 활용한 요리가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다른 나라 제품으로는 같은 맛을 낼 수가 없어요. 한국산 김이 떨어지면 메뉴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혹시 김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 만남이 저와 마이클, 그리고 저희 가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저는 그 순간 제가 판매하는 한국 제품들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지닌 특별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이라는 셰프가 저희 가게를 찾아온 다음 날부터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생겨났고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선크림과 김에 대해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한 분당 선크림은 2개, 김은 3봉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실망한 표정을 짓는 손님들을 보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최대한 많은 손님들에게 골고루 판매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는 빠르게 줄어들었고 저는 매일 밤 재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근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친다는 존 밀러 교수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학구적인 인상을 풍기는 백발의 신사였습니다. 다니엘 씨, 요즘 가게가 아주 붐비는군요. 제가 경제학 수업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국 제품 사재기 현상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전형적인 공급과 수요 패닉의 완벽한 사례거든요. 교수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불확실성과 희소성 앞에서는 비이성적인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관세 인상이라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사람들은 패닉에 빠져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을 구매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시장 실패의 한 형태입니다. 존 교수님의 분석은 흥미로웠지만 저는 그것이 단순한 경제 현상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사재기가 아니라 한국 제품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현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다음날 아침 존 교수님의 부인인 캐롤 밀러 씨가 가게를 방문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엘 씨. 제가 존의 아내입니다. 사실 한국 선크림이 더 남아있나 해서 왔어요. 그녀는 약간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사실 제 남편은 이 모든 것이 비이성적인 행동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10년 동안 자외선 알레르기로 고생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한국 여행 중에 구입한 선크림을 사용한 후로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거든요. 다른 제품으로는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없었어요. 그녀의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냉철한 경제학 이론을 가르치는 교수님의 부인마저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찾아온 것이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만 선크림은 어제 마지막 재고가 팔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소량이 들어올 예정이니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캐롤 씨는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창고에 숨겨둔 마지막 선크림 2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마이클이 말한 김과 함께 정말 특별한 분들을 위해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캐롤 씨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제 행동이 의아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오후 마이클이 다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전보다 더 초조해 보였습니다. 다니엘 씨, 김은 구하셨나요? 주말 스페셜 메뉴를 위해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마이클을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남겨둔 김 몇 봉지를 꺼냈습니다. 마이클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재고가 거의 바닥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요리에 대한 열정이 느껴져서 몇 봉지 남겨뒀어요. 마이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주말은 버틸 수 있겠네요. 그런데 혹시 장기적인 공급 방안은 없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질문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한국의 공급업체에 연락해봤지만 모든 곳에서 재고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저는 마이클에게 제 할아버지의 고향인 한국 남해안의 작은 마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도 전통 방식으로 김을 만드는 작은 가족 사업체들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끔 그곳에서 특별한 김을 직접 공수해 오셨습니다. 제가 그쪽에 연락해서 직접 수입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관세 때문에 가격은 오르겠지만 안정적인 공급선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이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 레스토랑에서 귀하의 가게를 공식 파트너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뉴에도 서울 그로서리의 특별한 김으로 만든 요리라고 명시할 수 있고요. 그 순간 저는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고향과 연결되는 새로운 사업 방향,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와의 더 깊은 관계가 그려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찍 가게에 나와 한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행히 할아버지의 고향 마을에는 아직도 친척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제 제안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비록 소량이지만 전통 방식으로 만든 프리미엄 김을 직접 보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에는 평소보다 손님이 적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한국 제품이 품절되었다는 소문이 퍼진 듯했습니다. 한가한 틈을 타서 저는 남은 재고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젊은 여성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 선크림이 남아있나요? 저는 미안한 표정으로 머리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선크림은 모두 품절되었습니다. 그녀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사실 저는 소셜미디어에서 활동하는 뷰티 블로거예요. 한국 화장품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특히 선크림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에요. 혹시 재입고 일정이 있으신가요? 그녀의 이름은 소피아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현재 상황과 재고 부족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진지하게 경청한 후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다니엘 씨,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협업하면 어떨까요? 제가 한국 화장품, 특히 선크림의 우수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당신의 가게에서 입고될 때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요. 많은 팔로워들이 한국 제품에 관심이 많거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소피아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 판매를 넘어 한국 문화와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 같네요. 사실 제가 한국 친척들과 연락해서 직접 수입 루트를 개척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특히 전통 방식으로 만든 프리미엄 제품들을요. 소피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저희 팔로워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한국의 전통 방식으로 만든 제품들의 스토리는 더욱 특별할 거예요. 그렇게 저는 소피아와 함께 협업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제품의 우수성과 문화적 배경에 관한 콘텐츠를 만들고 저는 고품질의 제품을 소개하고 공급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그저 작은 식료품점 주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 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일종의 문화 대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할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 작은 가게를 통해 정말로 전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 판매가 아니라 자신의 뿌리와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나누는 일이었을 테니까요. 집에 돌아와 저는 창고에 남겨둔 마지막 선크림 2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캐롤 씨에게 전화해서 선크림 1개를 드리기로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소피아에게 줄 것입니다. 그녀가 한국 선크림의 우수성을 직접 경험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말이죠. 이제 저는 단순한 물건을 파는 상인이 아닌 문화를 나누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관세 인상이라는 위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소피아와의 협업 계획을 세운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한국의 친척들과 직접 거래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고 마이클은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서울 그로서리 스페셜 메뉴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관세 인상 발표 이후 한국 수출업체들이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불확실한 무역 환경에 대비해 공급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저희 같은 소규모 수입업자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에서 오랫동안 거래해온 공급업체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다니엘 씨, 유감스럽게도 현재 상황에서는 기존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관세 인상에 대비해 최소 30% 이상 가격을 인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불확실한 상황으로 인해 물량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메일을 읽는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30%의 가격 인상은 저의 고객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물량 제한은 안정적인 공급을 약속했던 소피아와 마이클과의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쉽게 가게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고객들에게 설명해야 할지, 약속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마음을 다잡고 문을 열었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예상대로 오전 중에 마이클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다니엘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난 주말 서울 그로서리 스페셜 메뉴가 대성공이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특히 김을 활용한 요리가 인기 최고였죠. 그래서 정규 메뉴로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이클의 흥분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에게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던 차에 소피아도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다니엘 씨, 제가 한국 선크림과 김에 대한 영상을 올렸더니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많은 분들이 서울 그로서리에 대해 물어보시고 언제 제품이 입고되는지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기쁜 소식에 제가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두 사람을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마이클 씨, 소피아 씨, 정말 미안하지만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관세 인상 소식과 공급업체의 이메일 내용을 솔직하게 전달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40%나 가격이 오르면 많은 고객들이 부담스러워할 것이고 물량도 보장할 수 없으니. 대화가 무거운 침묵으로 이어졌을 때 소피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니엘 씨,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요. 우리가 관세 인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한국 제품의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솔직하게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마이클 씨의 레스토랑에서 한국 문화의 밤 같은 이벤트를 개최해서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거죠. 마이클도 소피아의 제안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제 레스토랑에서는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함께 요리를 제공할 수 있어요.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그 가치를 이해하는 손님들은 기꺼이 지불할 거예요. 두 사람의 제안은 희망적이었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캐롤 밀러 씨였습니다. 실례합니다. 다니엘 씨. 지난번에 선크림 재입고 소식을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캐롤 씨를 보자마자 창고에 남겨둔 선크림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에게 약속했던 것을 깜빡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 네. 캐롤 씨.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창고에 가서 남겨둔 선크림 한 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선크림의 가치는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우리가 시작하려는 문화운동의 상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캐롤 씨와 소피아, 마이클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캐롤 씨, 약속대로 선크림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국 문화와 제품의 가치를 알리는 캠페인을 계획 중인데 혹시 존 교수님께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 관세 인상의 영향과 문화적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강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캐롤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미있는 제안이네요. 사실 존은 표면적으로는 이성적인 경제학자처럼 보이지만 문화적 가치와 다양성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흥미롭게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존도 한국 김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침 식사로 항상 찾거든요. 이 말에 저희 모두는 웃음을 터뜨렸고 긴장된 분위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한국 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캠페인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는 소셜미디어 전략을, 마이클은 요리 이벤트를, 캐롤은 존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학술적 측면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친척들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소량이라도 고품질의 전통 제품을 보내줄 수 있는지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관세로 인해 크게 오른 가격을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제한된 물량으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등의 불확실성이 컸습니다. 다음 날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에 도착했을 때 정체불명의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다니엘 김 씨에게 우리는 당신이 최근 한국 제품을 홍보하는 활동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American First Products 협회는 미국 소비자들이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활동은 우리의 목표에 반하는 것으로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입니다. 이 이메일을 읽는 순간 저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법적 위협까지 받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협박인지 실제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도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오전 중에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이클이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다니엘 씨, 큰일 났습니다. 어제 저녁에 레스토랑에 불명의 사람들이 와서 소란을 피웠어요.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식당은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가짜 리뷰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소피아도 전화를 해왔습니다. 다니엘 씨, 제 유튜브 채널에 악성 댓글이 몰리고 있어요. 한국 제품을 홍보한다는 이유로 비애국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킹 시도까지 있었어요. 이런 소식을 들으며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문화적 가치를 나누려던 저희의 의도가 어떻게 이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마이클, 소피아, 그리고 존 교수님까지 불러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희가 받은 위협과 공격에 대해 공유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존 교수님은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보호무역주의의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관세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문화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여러분이 한국 제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니까요. 교수님의 말씀은 위로가 되었지만 실질적인 위협과 공격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물러나야 할지. 집에 도착해 우편함을 확인하자 놀랍게도 한국에서 온 소포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고향에 있는 친척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안에는 전통 방식으로 만든 고급 김 몇 봉지와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모두 감동했다. 할아버지께서 미국에 가져가신 우리의 문화와 맛이 이제 손자인 내가 지키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 김은 우리 마을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보낸다. 관세가 아무리 높아져도 우리의 정성과 마음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 가족의 역사, 할아버지의 유산, 그리고 제가 지금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어떤 위협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는 이 길을 계속 가야 한다고. 그것은 단순한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과 자부심의 문제였으니까요. 한국 친척들이 보내준 김을 손에 들고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American First Products 협회의 위협은 저를 두렵게 했지만 할아버지의 유산과 제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가게에 도착한 저는 마이클, 소피아, 존 교수님, 그리고 캐롤 씨에게 연락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모두가 모였을 때 저는 한국에서 온 소포와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이 소포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고향에서 보내주신 최고급 김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이 길을 계속하겠습니다. 존 교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씨, 제가 법적인 부분을 알아봤습니다. American First Products 협회가 보낸 위협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은 자유무역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나라이며 외국 제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들의 메일은 단순한 협박일 뿐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마이클과 소피아가 받은 공격은 여전히 현실이었습니다.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젯밤 생각해봤어요. 이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 제품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를 지닌 특별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더 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악성 댓글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청자들이 저를 지지해주고 있거든요. 마이클도 동의했습니다. 제 레스토랑 손님들 중 대다수가 오히려 저희를 지지해주고 있어요. 불매 운동을 하겠다는 협박에도 불구하고 지난 이틀간 예약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의 맛과 품질,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진정성을 알아봐 주는 것 같아요. 캐롤 씨도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지역 신문 에디터와 친분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기사화해서 한국 제품의 우수성과 문화적 가치, 그리고 여러분이 받고 있는 부당한 공격에 대해 알리는 것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제안을 들으며 저는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공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서울 그로서리를 단순한 식료품점이 아닌 한국 문화의 작은 대사관으로 변모시키고 싶습니다.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품 뒤에 있는 역사와 문화, 장인의 정신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존 교수님은 관세와 국제무역의 영향에 대한 공개 강연을 준비하셨고, 캐롤 씨는 지역 신문과 접촉했습니다. 소피아는 한국 문화와 제품에 대한 심층적인 콘텐츠 시리즈를 기획했으며, 마이클은 한국 식문화의 밤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친척들에게 연락해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고품질의 전통 제품을 소량이라도 정기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가격을 낮춰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가게의 내부도 변화시켰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진열하는 대신 각 제품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 제조 과정을 소개하는 작은 전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김의 역사와 한국에서의 의미, 전통 제조 방식을 소개하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캐롤 씨의 노력으로 지역 신문에 문화적 다양성을 위협하는 보호무역주의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는 저희의 상황을 자세히 다루며 한국 제품의 우수성과 문화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존 교수님의 인터뷰가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그는 관세의 경제적 영향뿐 아니라 문화적 교류를 제한하는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가 나간 직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크게 늘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도시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씨,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희 도시에도 한국 제품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 김으로 만든 요리를 맛보고 싶습니다. 마이클 셰프의 레스토랑이 어디인가요? 한국 선크림의 우수성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소피아의 채널을 구독했어요. 이러한 반응 속에서 마이클의 레스토랑에서 열린 한국 식문화의 밤 이벤트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마이클은 한국산 김을 활용한 다양한 퓨전 요리를 선보였고, 저는 김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 대해 간단한 강연을 했습니다. 소피아는 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자신의 채널에 공유했습니다. 행사 중에 마이클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다니엘 씨, 제가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힘을 합쳐 한국 식문화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저 같은 셰프들과 다니엘 씨 같은 식품 공급자, 그리고 소피아 같은 미디어 창작자들이 모여서 한국 식문화를 더 널리 알리고 보존하는 단체를 만드는 거죠. 이 제안은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팔고 홍보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American First Products 협회로부터 온 위협적인 메일 이후 더 이상의 공격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미국인들이 저희의 활동을 지지해 주었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 저희의 노력은 더 큰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한국 제품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는 충성 고객층이 형성되었습니다. 비록 가격은 상승했지만 사람들은 그 가치를 인정하고 기꺼이 지불할 의사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할아버지의 가게를 물려받아 운영하는 상인에 불과했던 저는 이제 문화적 대사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뿌리와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커졌고 할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 찰나에 한 노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고향 마을에서 오래전에 미국으로 이민 온 분들이었습니다. 다니엘 씨, 신문 기사를 보고 찾아왔어요. 당신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늘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고 한국의 맛과 문화를 이곳에 전하고자 노력하셨죠. 당신이 그 뜻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니 감격스럽습니다. 그들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문득 창고에 남아있던 마지막 김 한 봉지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특별한 경우를 위해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저는 창고에서 그 마지막 김 봉지를 가져와 노부부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할아버지의 고향에서 직접 보내준 특별한 김입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최고급 품질이에요. 할아버지를 기억해 두시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노부부는 감격하며 김 봉지를 받았고 그 순간 저는 할아버지께서 이 작은 가게를 통해 진정으로 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체성을 담은 소중한 연결고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할아버지의 옛 사진과 가게의 역사를 담은 작은 전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새로운 간판을 걸었습니다. 서울 그로서리 맛과 문화를 잇는 다리. 관세 인상으로 시작된 위기는 역설적으로 저와 하는 사람들에게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 한국과 미국을 잇는 작은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 한쪽에는 새로운 코너가 생겼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김 만들기 교실이라는 이름의 작은 공간에서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지역 아이들에게 김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 그리고 다양한 활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문화적 가교가 되리라는 희망을 품으며 말이죠. 마이클의 레스토랑은 이제 한국 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명한 장소가 되었고, 소피아의 채널은 한국 문화와 제품을 소개하는 인기 있는 미디어로 성장했습니다. 존 교수님은 관세와 문화적 교류에 관한 책을 집필 중이시고, 캐롤 씨는 한국 화장품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 동네 친구들에게 그 우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다니엘 김은 할아버지의 작은 가게를 통해 예상치 못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관세 인상이라는 위기가 오히려 저에게 제 뿌리와 정체성, 그리고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 저는 할아버지가 처음 이 가게를 열었을 때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낯선 땅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을,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을 이어받아 제 방식으로 두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 그로서리의 문을 열며 저는 다짐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장소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을 잇는 공간으로 이 가게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그것이 제가 할아버지로부터 진정으로 물려받은 유산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 김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단순한 관세 인상이 한 재미교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의 가치를 어떻게 일깨웠는지 느껴보셨나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니엘 씨처럼 자신의 뿌리와 문화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위로와 큰 감동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